우버에어는 건물 옥상 등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워 약 2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하루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0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그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향후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평소 미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2009년 창업한 우버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하며 IPO 기업 공개 당시에 기업 가치 8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99조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버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IPO 이후 내놓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원인데 적자를 기록했으며 2분기 실적은 사상 최악인 52억 달러, 그러니까 6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우버의 미래 고민. 우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치열한 저가 경쟁 때문에 이미 사업을 철수했다. 또한 우버의 운전자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유계약자 신분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나 탈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우버는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우버는 드론 택시를 활용한 우버 에어 상용 서비스를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고요. 호주 멜버른과 미국의 댈러스, 로스앤젤레스에서 2020년부터는 시범 운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우버 에어는 건물 옥상 등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워 약 2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별도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탑승객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드론 택시의 경량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우버의 전략이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 단계에서는 많은 우려도 있고요. 두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획기적인 서비스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50분이 소요되지만 우버 에어로는 단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급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우버는 이동의 대상을 드론을 활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버 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차량으로 주문자 집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과 사람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인력 도움 없이 드론만으로 주문 고객에게 직접 배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겠죠. 우버의 미래 사업인 우버 에어, 드론을 활용한 음식 배달, 자율주행차 실험은 이동의 대상을 사람에서 사물로 확장하고 이동 과정에서 운전기사 같은 인력이 매개되지 않은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폭 낮추고요.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우버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숙박을 벗어난 에어비앤비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2008년에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1개 국가에서 600만 개가 넘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 또한 유럽 여행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아주 원활하게 예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 가치 38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6조 원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화려한 성공 신화 뒤로 숙박업에 대한 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 왜곡 및 기존 호텔 업계의 공유 숙박 진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내 에어비앤비가 외국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숙박업에 대한 오래된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비앤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농어촌에 비어있는 집을 활용해 공유 숙박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 규정에 따르면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지역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규제하고 있다는 걸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반대로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민박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만 숙박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광주나 제주도, 부산에 내려가서 에어비앤비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숙박이 이루어지면요. 그런 거를 외국인 아니면 숙박객으로 받을 수 없게끔 지금 규제로 막아놨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집 주인들이 관광객에게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파리 주민들이 주택 부족과 거주비 증가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을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시내 중심지에는요 전부 다 관광객들을 위해서만 주거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도심 외곽에서 아주 벗어난 서울로 치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위성지구, 안산, 안양, 군포, 과천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가 10% 증가하면 임대료는 0.42% 인상되고요. 주택가격은 0.7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슈 외에도 에어비앤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공유 숙박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새로운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되네요. 최근 힐튼, 하얏트 호텔 그룹도 공유 숙박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유 숙박 업체와 호텔 업계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현지인과 연계해서 세계 1000여 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트립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까지 포함된 에어비앤비 어드벤처를 통해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서비스의 다변화와 고객의 니즈 만족을 위해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을 통해 관광 지역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곳을 찾아가는 여행객이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뚜렷한 관광 분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숙박을 위한 공간 제공에 머물지 않고요. 항공 티켓 판매부터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2020년을 맞아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 사례들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